겨. 투데이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의 한 지하철역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메모지가 붙어 시민들의 애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을 찾은 11억 원 규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 은행 직원의 눈썰미로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무안군이 원도심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를 신축 이전하는 등 다양한 지원 마련에 나섰습니다. 여수 거북선 축제에 등장한 불법 노점상으로 정상적인 축제에 피해가 발생하며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를 이끌 원내대표단 22명을 발표한 가운데 광주 전남에서는 정진욱, 정준호, 조계원, 서미화 당선인이 대표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발표한 22명의 원내대표단 가운데 정진욱 당선인이 원내대표 비서실장에 임명됐고 정준호 당선인과 조계원 당선인, 서미화 당선인은 원내 부대표에 각각 임명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22대 국회의원 전남지역 당선인들은 전라남도와 2025년 예산건의 안건 등 논의를 위한 첫 예산정책협의회를 오늘 전남도청에서 엽니다. 이번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각 지역별로 국고지원사업 33건을 접수해 전남도와 집중 협의할 예정이며 총선 공약과 지역별 수건사업에 대한 논의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옛 전남도청에 있는 지하철역에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메모지가 붙었습니다. 메모를 본 시민들이 답글을 달면서 현장을 찾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5.18 민주화운동 당시 마지막 전투가 벌어졌던 옛 전남도청입니다. 이곳에 있는 문화전당역 3번 출구에 최근 메모지 9장이 붙었습니다. 벌써 5월이 됐다며 시작한 글에는 5.18 민주화운동 당시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마음이 담겼습니다. 자신을 58살 남성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누나 때문에 결혼도 못했다며 누나는 하늘에서 시집을 갔는지 묻습니다. 5.18 당시 누나가 나가는 걸 말리지 못해 지금도 후회한다는 대목에서는 수십 년이 지나서도 누나를 잊지 못하는 동생의 애절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글쓴이는 많은 사람이 희생을 기리며 누나를 생각한다며 누나한테 편지가 가기 전에 비가 쓸어갈까 봐 여기에 쓴다고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지난주 초쯤 붙은 것으로 보이는 이 메모지들은 연휴 때 내린 비로 지금은 사라졌지만 이 글을 읽은 시민들이 남겼던 메모지는 아직 남아 있습니다. 5.18 때 숨진 누나를 그리워하는 메모를 본 시민들은 5.18 희생자를 추모하는 답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시민들은 누나분이 하늘에서 동생분 웃는 모습을 기대할 것이라며 글쓴이를 응원했고 또 다른 시민은 나라와 광주를 사랑하셨던 희생자분들을 잊지 않고 찾아왔다며 5월 영령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지금의 저라면 상상도 못할 것 같고 그분들이 있었기에 저희가 지금 자유롭게 공부도 하고 꿈을 꿀 수 있다고. 5월 어머니 집에서도 시민들이 남긴 메모를 보고 답글을 달았습니다.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유족들의 마음에는 풀리지 않는 한이 있다며 매년 더 나은 5월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저도 당시 오빠가 대학교 1학년이었는데 정말 저의 일 같아서 굉장히 눈물이 나려고 그러고 예, 정말 어떤 마음으로 광주를 찾아와서 저 작지만 저 쪽지를 붙였을까. 5.18 민주화운동이 일어난 지 어느덧 44년이라는 세월이 훌쩍 지났지만 아픔을 잊지 못한 5월 유가족과 광주 시민들에겐 그 세월이 무색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입니다. 국가 보조금을 놓고 그동안 단체 내부에서 고소고발전의 소송전까지 이어갔던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가 국가보훈부 감사에서 비위가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가보훈부가 지난해 10월부터 한 달 동안 5.18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를 대상으로 국고보조금 감사를 진행한 결과 비위 사실이 무더기로 드러났습니다. 국가보훈부는 부상자회가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은 상임 부회장에게 3천만 원 상당의 수당을 지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중고차를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해 사적으로 사용하고 운영비 부족을 이유로 총 4억여 원을 차입해 대의원에게 개인별로 30만 원씩 지급하는 등 9건의 사항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공로자회에 대해선 업무용 차량 구입과 관련해 국고보조금을 부정 수령하고 업무 시간에 사무실에 상주하지 않은 상임 부회장에게 2천만 원이 넘는 수당을 지급했다고 봤습니다. 또 국고보조금을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는 등 모두 8건에 대해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시민단체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던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다며 자신의 영달과 이권을 위해 5월 정신을 실추시킨 일부 공법단체 회원들을 규탄했습니다. 외부에서 5.18의 정신을 훼손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한편 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오는 17일까지로 예정된 재심의 신청을 통해 적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소명하거나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바로잡겠다고 해명했습니다. 수사기관에서 수사한 부분은 또 무혐의 받은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차피 자료를 취합을 해서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징계가 성립이 안 되는 부분들이 좀 많아요. 징계 사유가 안 되는 부분들이 그걸 정확하게 소명을 해서 또 공법단체로 전환된 후 처음으로 받은 감사이다 보니 미흡한 부분이 많았다며 앞으로 단체를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광주시가 온라인 게임 플랫폼 로블록스에 5.18 민주화운동 왜곡 설정을 처음 제보한 초등학생을 광주로 초청해 표창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시는 5.18 왜곡 근절 공로를 인정해 오는 13일 부산에 사는 해당 초등학생과 가족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초등학생은 이용자들이 각자 가상현실을 만들어 즐기는 방식의 로블록스 게임을 하면서 계엄군이 시민을 고문하고 북한군이 등장하는 등 5.18을 왜곡하고 폄훼한 플랫폼을 발견해 신고했고 로블록스 측은 즉시 게임을 삭제하고 공식 사과했습니다. 한편 5.18 기념재단은 문제가 된 게임 제작자를 경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이병훈 순천대 총장과 노관규 순천시장은 전남도가 시행했던 과거 의대 유치 용역 결과를 먼저 공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어제 순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실시한 의대 관련 용역 결과 공개와 합당한 공모 방안 등 예상되는 모든 문제를 협의와 합의를 거쳐 투명하게 공개할 것, 그리고 공모 탈락 지역에 대한 대책 제시가 이뤄진다면 공모 참여 여부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전남도가 오는 12일 보성에서 추진하는 5인 회동에 대해선 3가지 조건에 대한 도의 대응을 보고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11억 원 규모의 편취금을 가로채온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고액의 현금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의 눈썰미가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은색 후드티를 뒤집어 쓴 20대 남성이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창구로 온 이 남성은 은행 직원에게 현금 3천만 원을 인출해달라 요구합니다. 앳된 외모의 남성이 고액의 인출을 요구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 곧바로 남성의 계좌 사용 이력을 조회하자 사기로 30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된 타 계좌와 거래한 내역들이 확인됐습니다. 몇몇 가지를 더 조회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금융사기에 관련된 보이스피싱 범죄 거래인 것 같은 느낌이 확신이 들어서 이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은행 직원은 이 남성에게 다른 금고에서 현금을 가져오겠다고 둘러대며 현장을 떠나지 못하게 막았고 경찰이 오기까지 15분 동안 인출을 지연시키며 체포를 도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으로 확인된 이 남성. 지난 2월 말부터 광주와 목포 등지의 은행에서 20여 차례에 걸쳐 총 11억 원 상당의 편취금을 이체나 택배 또는 대면 전달의 방식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에게 건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거된 피의자는 보이스피싱 편취금 전달 건당 50에서 80만 원 상당의 수수료를 받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지난달 진도에서도 60대 여성이 주식 투자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8천만 원을 이체하려다 이를 수상히 여긴 은행 직원에 의해 극적으로 무마되는 등 시민 재산을 노리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통화 내용을 숨기려고 하시는 모습이 역력히 드러나고 통화가 여러 번 오면서 결국에는 고객님이 밖으로 도망가는 걸 보고 이게 사고다라고 직감을 했습니다. 최근 3년간 전남 지역에서 발생한 보이스피싱 사기는 모두 570여 건. 같은 기간 전국적으로는 2만 130여 건에 이르며 피해 금액은 5,100억 원에 달합니다. 어떤 관공서도 전화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어떤 금융기관도 은행 밖에서 대출금을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설치하시면 안 됩니다. 혹시 피해를 보셨다면 즉시 112로 신고하여 주십시오. 경찰은 검거된 보이스피싱 수거책 20대 남성을 사기 혐의로 입건하고 추가 피해자 파악에 나선 한편 보이스피싱 조직의 상선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대표적인 도농 복합도시인 무안군이 농촌이 밀집해 있는 무안읍 등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첫 단추로 복합문화센터와 보건소가 신축 이전에 지역 주민 편익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옛 무안 5일 시장 부지에 지하 2층 지상 6층 규모의 대형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지역 균형 발전과 동반 성장을 위해 건립된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입니다. 무안군은 전남도청 이전으로 도농 복합도시가 됐는데 도청이 있는 남학에 비해 농촌이 밀집한 원도심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문화 향유 기회가 적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는 최첨단 시스템을 갖춘 영화관은 물론 어린이 도서관과 청년센터가 순차적으로 앞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문화와 예술, 복지, 교육시설이 복합되어 국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복합문화센터를 신개축하는 그 정권이 염원이 10만 국민의 상당히 기대에 좋고 앞으로 삶의 질이 향상이 더욱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안군청 옆에 있었던 무안군 보건소도 복합문화센터 옆으로 신축 이전했습니다. 기존 청사보다 5배가 넘는 규모의 신청사에는 다양한 건강관리시설과 주민 편의시설을 추가했습니다. 지하 1, 2층에 조성된 주차장은 복합문화센터와 연계돼 300대에 가까운 차량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가 단순한 진료 기능을 넘어 지역민 교류 공간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무안군 복합문화센터와 무안보건소 신축 완공으로 무안읍 원도심의 기능을 회복시키고 지역 주민의 편익 증진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보건소 신청사와 복합문화센터는 유관기관과 단체들의 입주가 마무리되면 무안읍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국내 최대 호국 축제인 여수 거북선 축제에 불법 노점상이 운영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불법 노점상으로 정상적인 축제가 파행을 빚은 건데요. 여수시는 불법 노점상 배우로 계약자 1명을 형사 고발했습니다. 최양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거북선 축제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먹거리 장터와 놀이시설엔 시민들의 발길이 몰립니다. 평범한 축제장 부대시설로 보이지만 축제가 벌어지는 틈을 타 여수시의 허가 없이 운영된 불법 노점상입니다. 철거되지 못한 자재와 가득 쌓인 술병들이 이곳 해양공원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축제 정식 프로그램의 하나인 벼룩시장 형식의 플리마켓은 이 같은 불법 노점상에게 자리를 뺏겼습니다. 피해 공간이 일단 안 되고 저희가 맨 처음에 예고받은 공지 참여 공지가 떴을 때 나왔던 매대와는 전혀 다른 매대였고 그것도 바뀌었으면 미리 안내가 나와야 되는데 피해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불법 노점상으로 인근 상인들 역시 거북선 축제 특수를 누리지 못했다며 불만을 터뜨립니다. 장사하는데 매출이 작년 거북선 축제의 4분의 1이었어요. 지역 축제의 목적이 뭔가요? 지역 경제 활성화거든요. 축제 주최 측은 불법 노점상 운영의 배후로 김모 씨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2년 전에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축제 상인들과 계약해 무리를 빚은 바 있습니다. 이번에도 김 씨는 축제 주최 측과 계약한 5천여만 원 이상을 회수하려고 허가받지 않은 구역까지 상인들과 계약했고 여수시의 강제 철거 명령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찾을 길이 없으니까 불법으로 이착해양공원에 불법으로 천막을 치고 영업을 한 겁니다. 저희들은 허가가 날 줄 알았는데 불가 통보가 오니까 여수시는 김 씨를 국공유지 무단 점거 혐의로 형사 고발했고 인근 상인들은 여수시의 소극적 행정에 강경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왕지입니다. 오늘의 간추린 뉴스입니다. 해남군은 9개 지역 농협과 함께 농협 자금을 활용해서 매달 월급 형태로 수매대금을 선지급하는 농업인 월급제 사업을 진행합니다. 대상은 해남 지역 벼 재배농 가운데 농협과 출하 약정 체결한 농업인으로 약정 수매 대금의 일부를 최대 8개월간 최고 250만 원까지 지급받는 것으로 관련 이자는 해남군이 부담합니다. 목포시가 5월 가정의 달과 전국 소년체전 기간을 맞이해서 전남도 민간협력형 공공배달앱인 먹개비 할인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이벤트 기간은 이달 말까지로 먹개비 앱에 등록된 사업장에서 가능하며 선착순 3,000명에게 지원됩니다. 전라남도는 내일까지 15개 안팎의 2024년 우수 사회적 경제 기업을 선발합니다. 신청 대상은 예비 인증 사회적 기업과 예비 지정 마을 기업, 협동조합 등으로 올해는 신청 기업의 사회적 가치 지표 측정 결과를 선발 심사에 반영하고 기업의 신규 콘텐츠 개발 사업비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전남교육청이 직업계고 신입생 모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중등 직업교육에 대한 지식이 풍부한 특성화고 마이스터고에 근무하는 교사 13명으로 홍보지원단을 운영합니다. 홍보지원단은 지난해 전남 직업계고를 졸업한 학생 가운데 공무원 114명, 공공기관과 공기업 41명 등 350명이 취업에 성공한 점 등 취업과 관련한 홍보 활동에 나설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고등학교 3학년생을 대상으로 한 5월 전국 연합 학력 평가에 전남에서는 94개 교 11,345명이 응시합니다. 오늘 오전 9시부터 일제히 실시되는 연합평가 영역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등으로 특히 4교시에는 한국사와 탐구 영역 답안지를 각각 배부하고 회수하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전남교육청은 이번 평가는 올 1학기 중간을 지나는 시점에서 고3 학생의 학력 향상도를 점검하고 실제 수능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잦은 강우와 일조량 감소 등으로 마늘이 2차 생장을 하는 벌마늘 피해와 매실 저온 피해가 농업재해로 인정되면서 오는 13일까지 피해 조사에 나섭니다. 전라남도는 피해 정도에 따라 1헥타르 기준 농약대 250만 원, 대파대 55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며 피해율에 따라 50% 이상 농가에는 생계비와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는 14일부터 목포 등 전남에서 펼쳐지는 전국 소년체육대회와 전국 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단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충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9억 원을 투입해 목포 등 22개 시군 67개 경기장에 텐트와 임시 화장실 등 2,707개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있으며 인기 종목 경기장에는 임시 화장실을 추가 설치할 예정입니다. 탄소 중립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신안군이 갯벌에 맹그로브종을 도입을 검토해 결과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신안갯벌 맹그로브종 도입 재배시험 연구 용역을 지난달 29일 발주해 내년 1월까지 도초면 일대에서 8개월 동안 진행합니다. 식재될 맹그로브는 내한성을 갖춘 아한대 지역에서 자랄 수 있는 종류로 신안군은 다음 달 현장을 방문해 식재 가능성 등을 점검할 예정입니다. 목포시립도서관이 2024 도서기증운동 책사랑 행복 나눔을 진행합니다. 기증운동은 서재에서 있는 도서를 기증받아 지역사회에 재기증하는 운동으로 목포시립도서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로 접수 가능합니다. 올해 상반기 신안군의 햇빛 아동수당이 100% 증액돼 지급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햇빛 아동수당은 지난해보다 69명이 증가한 2,800여 명,
반기별 지급액도 1인당 40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2배 증가해 연간 80만 원이 지급됩니다. 신안군은 이자를 지원하는 햇빛 아동적금 가입자도 전체 인원의 43%에 이른다고 덧붙였습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어제 김원희 의원을 초청해 무안공항 활성화 등 지역 주요 현안을 건의했습니다. 목포 상공회의소는 이와 함께 어선 수용 능력이 포화 상태에 이른 목포 북항을 대체할 어항으로 인근 삽진항을 국가어항으로 지정해 개발해 줄 것도 건의했습니다. 우리 지역 오늘도 가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목포와 전남은 아침에, 전남 해안은 오후까지 내리겠는데요. 양은 5에서 10mm로 예상됩니다. 한편 아침에는 쌀쌀하지만 한낮에는 기온이 크게 오르겠는데요. 다만 서늘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서해안 아침인 지금 쌀쌀한데요. 한낮에는 목포 19도, 한평은 2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해안도 아침 기온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지만 낮에는 해남이 20도, 광진은 21도를 보이겠습니다. 흑산도 홍도와 최서남단 가거도의 낮 기온 18도가 되겠고요. 물결은 최고 3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비가 오겠고 물결은 먼바다를 중심으로 최고 3에서 3.5m까지 매우 높은 파고가 치겠습니다. 다음 만조 시간은 오후 2시 13분입니다. 주말에는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목포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허리야. 허리 보고대 쪼그리 몰라? 허리 보고대 쪼그리가 꽉꽉 잡아주니까 확실히 다르네 달라. 이제 쪼그리지 말고 쪼그리 하세요. 예. 거기 허리보호대 쪼그리 있어요? 요즘 제가 여기에 푹 빠져 삽니다. 전국 최고의 맛을 자부하는 쭈꾸미 요리. 다양한 참수 찜질방과 비벼 먹고 싸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쭈꾸미. 맛은 어떠세요? 아이고, 드셔보세요. 도곡 불쭈꾸미 황토 참숯가마. 화장실 자주 가시네요. 갔다 와도 자꾸 마렵네. 형 그거 질환이에요. 질환? 진짜? 시작하세요. 카레토 포텐. 독일에서 개발된 생약 성분 함유. 야뇨, 잔뇨, 빈뇨엔 판메이리 카레토 포텐. 약이라 다르네요.